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UI에서 웹뷰와 자바스크립트 웹사이트 간의 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알림을 띄워줄 수 있어요. 얼럿을. 이걸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서, 저희 스위프트 UI에서, 네이티브에서 알림 뜨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이벤트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쪽으로 이벤트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쪽에다가 사이트에다가 이벤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 지금 웹페이지에 요게 뜨게 된 거죠. 요건 웹뷰니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웹사이트 이동도 가능하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지금 정대리 웹뷰라고 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HTML 다큐먼트 타이틀인데 그거를 이렇게 위에 보여주도록 하고, 제가 구글로도 한번 가볼게요. 구글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구글로 바뀌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액션이라든지 앞으로 가기, 뭐 세로 고침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걸 이제 스위프트 UI에서 스위프트 UI에서 웹뷰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번 강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강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요 간단한 HTML 사이트부터 만드는 것부터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넘기고 싶으신 분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에다가 VS 코드라고 입력을 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없으신 분은 요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운을 받습니다. 제가 VS 코드 새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VS 코드를 여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한번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일단 가서 저는 이 웹 튜토리얼이라는 폴더에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폴더를 심플 얼러트, 심플 JS 얼러트 튜토리얼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튜토리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을 만들어요. touch index.html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index.html이 생기게 돼요. 요쪽 부분을 이제 VS 코드를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엽니다. 일단 인덱스 쪽으로 가신 다음에 먼저 느낌표를 하시고요. 탭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되는 부분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웹사이트 타이틀인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정대리 웹뷰라고 한 거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스크립트 부분에 타입을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언로드, 윈도우가 이 윈도우는 그걸 뜻해요. 웹사이트 윈도우를 뜻합니다. 다큐먼트라고 하죠. 돔. 얘가 이제 윈도우가 로드가 됐을 때 제가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알람 띄우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알람 띄우기를 누르게 되면 걔가 이제 타입이 서브밋이고, 요거는 이제 폼이라는 형태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누르게 되면 얼럿을 띄우도록 제가 설정하는 거죠. 다큐먼트 get element by id, 이게 id거든요. 그래서 send라는 id를 가진 애가 클릭이 되면 인 겁니다. send라는 id를 가진 녀석이 지금 요 부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input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입력하게 됐을 때 알림 띄우게 누르게 되면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얼럿으로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큐먼트 get element by id로 가져오면 됩니다. 얘가 지금 제 이름을 name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ame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얼럿이라는 걸 띄웁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얼럿이거든요. 근데 그 입력된 부분, 이 입력 인풋 필드에 있는 애의 값을 제가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value. 이걸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의 값을 빈값으로 제가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return false를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해결된 거거든요. 이쪽 부분.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제가 요것도 그냥 제가 작성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이벤트를 호출하는 메소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정하고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이건 거죠. 이제 전달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요거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하고 네이티브로 전달을 누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누르게 되면 이 해당하는 언클릭 됐을 때 JS2 네이티브 이벤트 콜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폰에서 받게 됩니다. 이벤트를. 이거 이벤트를 받는 거는 받을 때 이제 처리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아이폰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으로만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essage to send라는 아이디를 가진 인풋 필드에 대한 값을 제가 가져와요.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로 message to send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키 밸류 형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이슨 형태를 만들어서 그 콘스트는 그냥 일반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let은 그냥 일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그냥 바에 상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스위프트에서. const는 le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서 윈도우 웹킷 메시지 핸들러스라는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지 핸들러스 하고 이제 콜백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브릿지라는 걸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는 콜백 핸들러라는 브릿지로 연결이 되게 돼요. 이거는 저희 이제 나중에 스위프트 UI에서 웹뷰 설정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웹뷰죠. 웹뷰에 브릿지를 호출하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티브를 호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 투 샌드 지금 저희가 가져왔던 인풋 부분 있죠? 거기에 대해 값을 빈값으로 넣어서 비워주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얼러트를 띄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는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네이티브에서 입력한 내용 요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해당하는 메소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만 딱 해놓고 네이티브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해당하는 네이티브 인풋이라는 필드 인풋이죠. 인풋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거기에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 인풋 필드가 여기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심플 JS 얼럿이라고 HTML만 그냥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세팅 부분이 있습니다. GitHub 세팅에 가신 다음에 페이지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스 누르시고 이제 내가 그 배포하고 싶은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인 브랜치에 있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하고 세이브만 누르면 요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즉 말 그대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배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소스를 다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GitHub에서 이제 스위프트 UI 웹뷰를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스위프트 UI 영상이.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쵸? 이걸 다운받으셔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컨텐트 뷰로 오신 다음에요. 내비게이션 링크로 가는 부분을 일단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지금 마이 웹뷰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Alt 커맨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쵸? Alt 커맨드 화살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데 이제 H스택 부분은 제가 다 일단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서 제가 Z스택이랑
v스택을 일단 쌓겠습니다. z스택 내비게이션 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웹뷰를 제가 넣을게요. 일단 그래서 마이웹뷰를 조금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먼저 마이웹뷰 수정하기 전에 레이아웃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레이아웃 있죠? 이 레이아웃만 제가 쭉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일단은 임의로 네이버닷컴으로 일단 해줄게요. 이 바텀 부분 요거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바텀 탭바라고 할게요. 바텀 탭바 선 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디를 만든 거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v스택 아래에다가 제가 넣어줄 거예요. 먼저 v스택으로 쌉니다. 얘를 이렇게 v스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얇은 선이 회색 선이 있는데 이게 디바이더라고 해요. 디바이더 그리고 호리젠탈 스택 그런 다음에 디바이더 이거 전체는 v스택이죠.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스택을 한 다음에 디바이더를 넣어요. 얇은 회색 선이죠. 여기도 디바이더를 넣고 h스택을 제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다가 서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요것만 좀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3개가 들어갈 거인 거죠. 그런데 이제 h스택의 프레임을 제가 높이를 한 45 정도로 만들고 빌드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씩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버튼에서 액션 라벨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액션은 첫 번째로 이제 뒤로 가기 제가 요거는 이미지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해가지고 SF 심볼즈 일단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운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에 괜찮은 거 하나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백이니까 에로우 백월드가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Shift 커맨드 C를 눌러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타이틀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니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 보이죠? 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SF 심볼 한번 찾아볼게요. 백월드 말고 포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아이콘 쓰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해서 Shift 커맨드 C 복사가 됩니다. 에로우 포워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리고 릴로드였죠? 릴로드까지 한번 해봅니다. 얘가 결국에 웹뷰 바텀 탭바인 거죠. 이것도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SF 심볼즈 검색해 볼게요. 릴로드 뭐 리프레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Shift 커맨드 C 그런 다음에 이미지에 붙여넣기 요거는 이름이 새로 고침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런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시스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 시스템 이미지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시스템 네임 이렇게 다 변경을 해줍니다. 다시 빌드 이거를 띄워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띄우시면 되냐면
스페이서로 띄우면 됩니다. 스페이서. 여기도 스페이서를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스페이서 자체가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오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디바이더를 제가 또 넣을 거예요. 디바이더. 여기도 디바이더를 넣으면서 또 스페이서로 한번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보시면은 이제 뷰들 자체를 그룹핑을 하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줍니다. 스페이서, 디바이더, 스페이서 이 부분을 그룹. 이렇게 하시게 되면 중간에 디바이더를 넣은 애가 이렇게 있어서 잘 되게 될 거예요. 이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세로 고침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이미지이기 때문에 폰트 크기로 변경하면 되거든요. 폰트에서 시스템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걸 한 20 정도로 제가 바꿔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요런 탭바가, 하단 탭바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하단 탭바 말고 요 위에 그 내비게이션 타이틀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iOS 13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OS 14에 조금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안 쓰고 13을 기준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 이 내비게이션 타이틀이 iOS 14에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정대리 웹뷰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제가 여기다 오토매틱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런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모드가 오토매틱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빅 타이틀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글자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안에 있는 웹뷰 내용 자체가 내용이 크면은 이렇게 인라인이라고 해요. 지금 요 라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걸 인라인이라고 하는데 인라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사이트 한번 주소 복사해서 여기 넣어 볼게요. 지금 저희가 만든 이제 사이트는 내용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하면 둘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오토매틱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다음에 요거 일단은 인라인으로 제가 바꿀게요. 인라인으로 바꾸고 고정을 시키고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즈가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즈 리딩이랑 트레일링 저희가 줄게요. 이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즈도 iOS 14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iOS 13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즈를 사용한 거고요. 여기서 리딩이랑 트레일링 부분에 뷰를 넣으면 돼요. 버튼으로 넣을게요. 버튼, 라벨이랑 액션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버튼. 이쪽 부분에선 제가 iOS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를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이름을 이렇게 적고요. iOS에서 자바스크립트 버튼 클릭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클릭 처리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존 거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컨텍스트 메뉴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OS 14에서는 이제 메뉴라는 게 그 iOS 스위프트 UI 쪽에 추가가 돼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13 기준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메뉴는 지금 사이트 이동 이쪽 부분이니까 이 리딩 부분에서 넣으면 되거든요. 사이트 이동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버튼이 아니라 제가 컨텍스트 메뉴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쪽에다가 또 제가 만들게요. 여기다가 사이트 메뉴라고 하고 썸 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텍스트를 제가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 이동, 그리고 여기에다가 foreground 컬러를 제가 일단 파란색으로 하고요. 얘가 이제 클릭이 됐을 때 컨텍스트 메뉴라는 그 뷰 빌더가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컨텍스트 메뉴,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메뉴 아이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제가 버튼으로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버튼을 여기 버튼은 제가 이 액션 라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정대리 웹뷰 이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동이라고 하고, 해당하는 그 부분은 제가 텍스트에서 정대리 웹뷰 이동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네이버를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이동. 네이버 이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는 구글로 이동. 여기는 그 메뉴 이름을 구글 이동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리딩 부분을 제가 추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이트 메뉴라는 뷰 자체 있죠. 이 덩어리,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버튼 대신에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잘 됐죠. 여기서 얘를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대리 웹뷰 이동 버튼 클릭했을 때도, 메뉴를 클릭했을 때도 이제 로고도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했던 데서는 이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도 같이 한번 제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붙여넣기예요. 붙여넣기를 할게요. 정대리, 구글, 네이버.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제가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버튼 쪽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미지를 그 사이트 메뉴 만드는 부분이요. 이미지 탭 정대리, 여기는 네이버, 여기는 구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트 이동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기본적인 UI만 조금 지금 수정을 했고요.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기존 거를 보시면 일단 요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버튼 눌렀을 때 이 인풋 필드가 있는 이게 얼러트 UI 얼러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UI킷에서는 얼러 컨트롤인데 이게 지금 스위프트 UI는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하는 이 얼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UI킷이랑 같이 UI킷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일단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 텍스트 얼럿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컨텐트 아래쪽에다 제가
요건 다 이렇게 접어 둘게요. Alt 커맨드 화살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익스텐션으로 하나 만들게요. 익스텐션 컨텐트 뷰, 여기에 이름을 create text alert이라고 할게요. 해주고 my text alert 뷰를 만들게요. 이 my text alert 뷰는 아직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my text alert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맨드 N 누르시고요. swift 파일, 여기서 my text alert 뷰를 합니다. 위쪽에 올릴게요. 이렇게. 일단 my text alert 뷰는 임포트를 두 가지를 해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UI 킷이랑 임포트 스위프트 UI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일 거는 UI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my text alert 뷰 UI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 이거 자체가 UIKit 뷰 컨트롤러를 대신하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UIKit 뷰 컨트롤러로 스위프트 UI 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UI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 스위프트 UI는 먼저 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make UI 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고요. 컨텍스트를 저희는 이런 일반 컨텍스트가 아니라 UI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 컨텍스트가 있어요. 레프리젠터블 컨텍스트를 해주시고 여기 제네릭으로 이제 넣어주는데, 이거를 저희 UIKit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바로 이 녀석인 거죠. my text alert view. 그래서 얘가 이제 반환하는 거는 UI 뷰 컨트롤러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return UI 뷰 컨트롤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최초에 이렇게 UI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UI 그 스위프트 UI 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값이 변경이 되면 뷰를 다시 그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업데이트 UI 뷰 컨트롤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간 애를 같이 써줘야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 얼러트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예요. let 해서 UI 얼러트 컨트롤러, 이건 UI 킷에 있는 거죠. UI 얼러트 컨트롤러 해주시고 기본적인 뭐 타이틀이랑 만들어 줄게요. 그냥 타이틀 메시지, 프리폴드 스타일은 그냥 얼러트 스타일로 제가 할게요. 얼러트. 자, 그러면 그 타이틀이랑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틀이랑 메시지가 있는데 얘는 일단은 제가 타이틀이랑 발 메시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변수로.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UI 얼러트 컨트롤러 만들 때 사용하는 게 UI 얼러트 컨트롤러 텍스트 필드를 저희가 넣을 거예요. 텍스트 필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텍스트 필드. 이제 텍스트 필드에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넣을 거고요. 여기는 전달할 값을 입력하세요. 지금 여기 부분, 제가 작성하는 부분은 결국에 UI킷에 있는 UI 얼러트 컨트롤러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 값이죠. 텍스트 값. 얘는 외부에서 그 넘겨줄 거를 있을 거거든요. 외부에서 이 my text alert view 바깥에서 제가 넘겨줄 거기 때문에 바인딩으로 할게요. 바인딩 발 텍스트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이제 얘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액션을 제가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취소랑 보내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취소랑 보내기 액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UI 얼러트 컨트롤러 add 액션을 하면 됩니다.
UI alert 액션 타이틀은 취소죠. 취소해 주시고 스타일은 디스트럭티브,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액션을 눌렀을 때 핸들러로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그 들어오는 거는 없다고 이렇게 인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로 취소가 클릭되었다 할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스트링을 빈 값으로 제가 넣어 줄게요. 얘를 이제 빈 거로 해주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고 보내기 있죠. 보내기도 넣을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액션은 보내기, 이거는 디스트럭티브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써지는 글자를 가져와서 이 텍스트 스트링 여기다가 넣을 거거든요. 얘가 결국엔 외부에 들어온 애라서 텍스트 스트링에 저희가 넘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얼러트 컨트롤러에 텍스트 필드를 저희가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에 접근해서 어떤 글자가 써졌는지 가져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프레스로 가져올게요. UI 얼러트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필드를 가져오는 거죠. 텍스트 필드가 있으면 첫 번째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텍스트 필드가 가지고 있는 인풋인 거죠. 사용자의 그 입력값, 인풋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 그래서 이제 UI 얼러트 컨트롤러가 여기 첫 번째로 저희가 넣었던 그 텍스트 필드에서 그 텍스트 필드를 하나 찾아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텍스트 스트링. 바인딩이기 때문에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입력했는지.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내기 버튼이 클릭이 된다면, 지금 어차피 이제 이게 보내기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그 행해지는 처리들이거든요. 여기가 보내기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그 입력 값을 가져오고 그거를 바인딩으로 되어 있는 애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 현재 얼러트 컨트롤러를 닫을 겁니다. 디스미스 트루로 해주시고요. 닫아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줄게요. 보내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다고. 그리고 셀프 텍스트 스트링은 뭐 다시 빈 값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를 위한 그 업데이트 UI 뷰 컨트롤러고요. 얘는 이제 초기에 처음에 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타는 거고, 얘는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렇게 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게 지금 UI킷이잖아요. UI킷에서 사용되는 그런 델리겟들을 스위프트 UI 뷰에서 받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라는 거를 써야 돼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 저는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가 익스텐션 myText alert 뷰에 코디네이터를 써주는 거. 지금 보면은 코디네이터 뷰 컨트롤러의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 연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 델리겟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결국에 요 myText alert 뷰에서는 UI alert 컨트롤러에서 글자가 입력이 될 때, 즉 텍스트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될 때 그런 거를 감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 델리겟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코디네이터를 만든다고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면 스위프트 UI에서, 그러니까 UI킷에서 사용되는 델리겟에 대한 이벤트들을 스위프트 UI 뷰에서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 make 코디네이터거든요. 코디네이터 하시고, 여기는 제가 이제 이
myText alert view UI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 안에 이너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라고. NS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전달하게끔 처리를 하는 겁니다. UI alert 컨트롤러 UI alert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서 얘는 myText alert view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거죠. 얘를 반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를 제가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일단은 얘가 코디네이터 자체가 myText alert view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제 Swift UI 뷰인 거죠. Swift UI 뷰고 얘는 우리가 연결하려고 하는 UIKit 뷰죠. 얘를 서로 같이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생성자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myText alert view Swift UI 뷰죠. 뷰를 매개변수로 넣으면은 얘 만들 때, 코디네이터 자체를 만들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myText alert view는 여기다가 매개변수로 받는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어디서 한다? 이 행위는 바로 이쪽에서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make 코디네이터 자체가 myText alert view의 코디네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myText alert view의 코디네이터를 생성할 때 이 생성자를 쓰는 거거든요. 생성할 때 나 자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구동되는 걸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중간에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매개체. UIKit에 델리겟 등 이벤트를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거를 받아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코디네이터 자체가 이런 델리겟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UI 텍스트 필드 델리겟을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델리겟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될 때를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should change characters 이렇게 해볼게요. 글자가 입력이 될 때, 글자가 들어오면은 걔를 어디다 넣어줄 거냐면 지금 요거는 결국에 UI alert 컨트롤러에서 받는 이벤트잖아요. UI alert 컨트롤러, 그러니까 UI kit에서 받는 이벤트를 Swift UI 뷰에 넣어줄 건데, 이 Swift UI 뷰는 이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죠. 얘는 바인딩으로 해서 그 외부랑 같이 그 연결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바깥에서도 알 수 있도록 얘를 그 생성한 쪽에서. 그래서 이 텍스트 스트링에 글자가 입력될 때마다 값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개변수로 들어온 글자 텍스트 필드 입력될 때 여기 들어오죠. 여기에 텍스트가 뭐 ns 스트링이라면 값이 있다면 self myText alert view가 가지고 있는 바인딩 되어 있는 값이죠. 텍스트 스트링에 값을 넣어 줄게요. 텍스트는 replace characters 넘어온 레인지, 그 넘어온 값을 그냥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입력된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 값이 없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얘를 빈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true를 해줘야 됩니다. 불리언 해줘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return false를 하게 되면 이 입력이 안 먹어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라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면 업데이트 UI 뷰 컨트롤러에서 얼러트 컨트롤러가 있을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 얼러트 컨트롤러 계속 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얼러트 컨트롤러가 있다면은 그때는 리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가드 컨텍스트 코디네이터, 이 컨텍스트는 결국 얘죠. my text alert view, 얘가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의 UI alert 컨트롤러, 이 alert 컨트롤러 뭐죠? 요거죠. 코디네이터의 UI alert 컨트롤러, 얘가 만약에 있어요. 값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면 그때는 return 해서 그 alert 컨트롤러를 띄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UI alert 컨트롤러가 없을 때만 띄우겠다. UI alert 컨트롤러가 없을 때만 띄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my text alert view 자체를 만들고 띄우기도 하고 안 띄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컨트롤 처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요것도 바인딩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인딩 발 show alert 불러서, 그러니까 요거로 컨트롤 하는 거죠. 만약에 show alert가 있다면 띄우는 겁니다. 그 처리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결국 이 값이 변하면 타는 곳이 이 make UI view 컨트롤러가 아니라 요쪽이죠. update UI view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elf show alert이 true라면 그때 이 하위 것들을 태우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생성하는 거죠, 결국에. show alert이 true라면 alert 컨트롤러를 띄운다. 요 로직들은 전부 다 띄우는 로직이죠, 결국에. 이렇게 해서 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띄울 때 저희가 그 메인 스레드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패치 큐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 큐 메인 어싱크, 내가 가지고 있는 UI alert 컨트롤러죠. 프리젠트를 하는 거예요. UI 뷰 컨트롤러. UI 뷰 컨트롤러에 이 UI 뷰 컨트롤러는 요거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결국에는 UI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이기 때문이죠. UI 뷰 컨트롤러의 프리젠트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UI alert 컨트롤러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UI alert 컨트롤러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true로 할게요. 그리고 얘가 떴을 때 더 이상 뜨면 안 되잖아요. 얘가 떴을 때 제 컴플레션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show alert를 일단 false로 값을 매겨주는 거죠. 그리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코디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UI alert 컨트롤러를 nil로 없애줄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기 버튼 눌렀을 때는 얘가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show alert는 false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를 호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컨텐트 뷰 쪽으로 와서 저희 컨텐트 뷰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게 create text alert이었잖아요. 그쵸? 이걸 해주는 거예요. create text alert 한 다음에 이제 그 my text alert 뷰를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my text alert 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즉 먼저 이제 텍스트 스트링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show alert 이 바인딩이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가지를 저희가 그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state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tate 바 text string 일단 빈값으로 둘게요. 그리고 show alert 뭐 should show alert 얘는 일단 false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바인딩 값을 넣을게요. 그러면 text string이랑 바인딩 should show alert 됐죠? 그런 다음에 타이틀은 우리가 그냥 하드 코딩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iOS에서 JS로
보내기 이렇게 해볼게요. 보내기. 그리고 메시지는 그냥 빈 값으로 놔둘게요. 이제 이 알림창을 만들면 돼요. 이 알림창은 우리가 지금 사이트 메뉴에서 사이트 메뉴 바 아이템 한번 가볼까요?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즈에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거를 이렇게 저희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should show allert을 토글로 하는 겁니다. 토글로 하면 제가 뭐라 했죠? 이 불리언 값을 반전을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이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요 얼러트 띄우는 것 자체를 요 아래쪽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이라면 요쪽이 내비게이션 뷰, 여기 Z스택이죠? Z스택 위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self should show alert이라면 그때는 create text alert을 띄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OS에서 JS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값을 넣어서 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닫아지고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스트 스트링 자체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다가 지금 Z스택 이쪽에다가 한번 텍스트로 제가 쓴 그 텍스트 스트링이죠. 텍스트 스트링 한번 보여줄게요. 텍스트 스트링 폰트 웨이트를 폰트를 시스템 사이즈 한 26으로 해주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할게요. 그리고 오프셋을 조금 줄게요. 여기를 UI 스크린 메인 바운드 하이트 곱하기 뭐 0.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여기 스트링을 뭐 더미 텍스트라고 일단 할게요. 그리고 오프셋을 다시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면 더미 텍스트가 일단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iOS JS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더미 텍스트가 공유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바인딩이 돼서 이 지금 my text alert view에 넘겨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뭔가 다른 글자를 막 써요. 그리고 보내기를 하면 요렇게 됐는데, 보내기를 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my text alert view에서 여기서 이렇게 없애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없애지 않고 안아볼게요. 안고 다시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뷰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웹뷰를 호출하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얘는 다시 텍스트 스트링은 제 빈 거로 놔둘게요. 빈 거로 놔두고 이전 화면 와서 얘도 이거 있죠. 요거도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우리가 사이트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 이동을 눌렀을 때 요렇게 뜨죠. 정대리 웹뷰 이동, 이런 식으로 웹뷰 이동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웹뷰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옵저버블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웹뷰 모델을 제가 만들 거예요. 커맨드 N 눌러서 Shift 파일 웹뷰 모델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클래스로 해서 웹뷰 모델이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얘는 옵저버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콤바인을 쓸 거예요. 그래서 import 콤바인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URL을 여러 개 이놈 타입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지금 보면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세로 고침이잖아요. 얘를 하나 이넘 타입으로 내비게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그 이넘을 만들게요. 이넘 내비게이션. 얘는 케이스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리프레시, 세로 고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RL 타입을 제가 나눌 거예요. URL 타입. 그래서 먼저 네이버를 만들 겁니다. 네이버 웹뷰 모델에서 네이버랑 지금 구글이죠. 구글 있고 나머지 이제 대부 정대리라고 할게요. 대부 정대리. 이넘 타입이 그 URL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URL 형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 자기 자신이 스위치 셀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타입이 만약에 네이버라면 어떤 URL을 반환할 거냐를 말하는 거죠. 리턴 스트링으로 반환해 주겠습니다. https 네이버닷컴이죠.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는 구글이고 하나는 정대리. 이렇게 구글닷컴이고 하나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URL 있죠? 이 URL을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웹뷰 모델 가서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줄게요. 그 디폴트는 없으니까 그냥 없애 줄게요. 이렇게 일단은 타입을 가지고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타입 엘리어스라는 거 쓸 건데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별칭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웹 뷰 모델 점 내비게이션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웹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웹 뷰 모델 점 내비게이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이거랑. 그래서 다른 그런 오픈소스 보셔도 이런 타입 엘리어스 별칭을 조금 쓰긴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줄여주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벤트를 넘겨줄 패스스루 서브젝트를 넣을 거예요. 콤바인 좀 익숙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RX에서 퍼블리시 서브젝트랑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제 RX를 공부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RX 스위프트 콤바인 치트시트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GitHub 소스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그 RX는 조금 익숙하다 그런데 콤바인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서브젝트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벤트를. 그게 패스스루 서브젝트입니다. 그걸 제가 쓸 거예요. 먼저 URL 타입을 넘기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changed URL 서브젝트라고 제가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벤트 그 URL이 변경됐다라고 이벤트를 전달하는 거죠. 패스스루 서브젝트 해가지고 이제 넘겨줄 데이터를 여기다 적습니다. 웹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URL 타입이죠. URL 타입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 에러가 났을 때를 뜻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일단 그냥 네버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거 자체는 웹뷰의 URL이 변경되었을 때 이벤트를 전달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changed URL 서브젝트.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웹 뷰 모델을 제가 넣어줘야 돼요. 지금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UIKit 라이프 사이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씬 델리게이트에서 컨텐트 뷰를 처음에 넣어주죠. 여기다가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넣어주는 애는 바로 웹 뷰 모델을
생성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컨텐트 뷰로 일단 올게요. 일단 컨텐트 뷰로 와서 우리가 그 environment 오브젝트로 넣었던 애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environment 오브젝트 바에서 뭐 my 웹뷰라고 웹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웹뷰 모델 뭐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my 웹뷰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죠. 결국에 저희가 지금 이 이벤트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이동을 딱 눌렀을 때 요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 이벤트를 저희가 전송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뷰 마이 웹뷰에다가 얘를 이벤트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트 메뉴 이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대리 웹뷰 이동이 클릭이 되었다면 여기서 그 마이 웹뷰를 웹뷰 모델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change URL 서브젝트로 보내는 거예요. 샌드로 해가지고 보내게 되거든요. 지금 정대리 웹뷰니까 정대리를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이 할게요. 요거랑 네이버는 네이버를 보내면 되죠. 그러면 구글은 구글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보내요. 그럼 이벤트를 보내면 이걸 받는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마이 웹뷰로 가면 되겠죠. 마이 웹뷰로 갑니다. 자, 일단 마이 웹뷰도 결국에는 UI 뷰 레프레젠터블이지만 스위프트 UI 뷰기 때문에 뷰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 컨텐트 뷰 쪽에서 부모에서 지금 신델렉에서 얘를 넣어줬기 때문에 얘를 어디서든지 이 하위 뷰 어디서든지 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웹뷰에서 가져옵니다.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 바에서 이거는 이름을 제가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웹 뷰 모델. 여기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설정을 또 해야 돼요. 그 저희가 아까 얼러트 컨트롤러 만들 때도 UI킷에서 나오는 이제 델리겟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UI 뷰에서 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걔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디네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펑션 make 코디네이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또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바깥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그냥 안에서 할게요. 클래스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할게요. ns 오브젝트.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결국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마이 웹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 웹뷰, 얘는 스위프트 UI 뷰죠. 그리고 얘는 콤바인을 받아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애니캔슬러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RX에서 디스포저블 100이랑 비슷한 역할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라고 보통 이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셋해서 이제 애니캔슬러블이라는 애로 위에다가 그 콤바인 해줄게. 임포트 애니캔슬러블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생성이 될 때 마찬가지죠. 마이 웹뷰를 넣으면은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이 웹뷰는 마이 웹뷰다. 매개 변수로 들어온 마이 웹뷰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그 코디네이터는 요 위쪽에서 똑같이 설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코디네이터는 어떤 거죠? 마이 웹뷰가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죠. 그래서 리턴 코디네이터 해주는데 자기 자신인 거죠. 셀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델리겟을 결국에는 연결해야 되는 건데 이제 WK 웹뷰 자체는 UI킷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받는, 지금 보죠? 이제 make UI 뷰에서 얘가 받는 것들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다가
웹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UI 뷰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중간에 뭔가 캐시 같은 게 날아가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UI 뷰에서는 안 하고요. 메이크 UI 뷰에서 델리게 설정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설정할게요. 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WK 웹뷰죠. WK 웹뷰의 델리겟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위한 코디네이터 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결국에 그 중간 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WK 웹뷰죠. 이름을 제가 그냥 할게요. 이렇게 웹뷰로. 웹뷰가 가지고 있는 UI 델리겟을 이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 있죠? 컨텍스트의 코디네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연결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뜬 거는, 그리고 웹뷰에 내비게이션 또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델리겟이 있어요. 이건 다 UI킷에 있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델리겟도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의 코디네이터랑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옵셔널로 해서. 그리고 웹뷰에 저희 뒤로 가기를 그 스와이프로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체크할게요. 뒤로 가기 스와이프 트루로 일단 해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코디네이터에서 델리겟 처리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에 이런 델리겟들을 받아서 뭐 뒤로 가기를 설정한다든지 뭐 어떤 특정 URL에 들어왔을 때 한다든지 이런 설정들만 하면 돼요. 이거는 기존 UI킷 그 웹뷰에서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그 웹뷰 핸들링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요 아래쪽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지금 마이 웹뷰죠. 마이 웹뷰가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에 UI 델리겟 관련 먼저 할게요. 지금 보면 요거 두 가지죠. UI 델리겟이랑 UI 내비게이션 델리겟. 그것 중에서 UI 델리겟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WK UI 델리겟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처리하면 돼요. 일단 먼저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하고 나중에 넣을게요. 이거랑, 그리고 WK 내비게이션 델리겟, 요거도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도. WK 내비게이션 델리겟 관련이 이제 화면 이동에 관련된 거예요. 화면 이동이나 그런 그 링크 이동,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링크 이동 관련.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링크로 이동하고, 웹뷰가 이동하고, 뒤로 가게 하고, 포워드하고, 리프레시하고, 이런 게 관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WK 스크립트 메시지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WK 스크립트 메시지 핸들러.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호출하는 메소드들이 타는 거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요거 설정은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따로 제가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create WK 웹 configuration이라고 있거든요. 웹 설정, WK 웹뷰 설정, 웹뷰 configuration. 여기 이게 이제 웹뷰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프레퍼런스, 만들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설정하는 게 요거거든요. 이네 자바스크립트 can open automatic, 요거도 true를 해주고, 자바스크립트 enabled 허용, 자바스크립트 허용이죠. 이것도 true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WK 웹 컨피규레이션입니다.
wk 웹 config wk 웹 configuration. 이제 여기서 저희가 넣어요. 이제 웹뷰 유저 컨트롤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러 유저 컨텐트 컨트롤러. WK 유저 컨텐트 컨트롤러에 뭔가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유저 컨텐트 컨트롤러 add, 여기서 코디네이터를 넣어줘요. 코디네이터. 그리고 이거의 네임은 뭐 임의로 지금 일단은 콜백 핸들러라고 할게요. 그리고 WK 웹 컨피그 유저 컨텐트 컨트롤러를 넣어줍니다. 이 설정한 애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준비한 애를 위에서 만들었던 프레퍼런스 있잖아요. 이 프레퍼런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프레퍼런스는 프레퍼런스다. 그리고 리턴 wk 웹 컨피그를 반응합니다. 이제 이 create 웹 wk 웹 컨피그를 이쪽에다가 넣어줘요. 우리 이제 WK 웹뷰를 만들 때 넣어줍니다. 프레임 0 configuration create WK 웹 config. 이렇게 하면은 WK 스크립트 콜백 핸들러, WK 스크립트 메시지 핸들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이걸 일단 누를게요. 이게 이제 서버에서 받는, 그러니까 웹뷰죠. 웹뷰 자바스크립트에서 웹뷰 JS에서 호출하는 메소드들이 이쪽에서 타요.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제가 프린트만 해두고, 이렇게 프린트만 해두고 먼저 내비게이션부터 처리를 할게요. 이 내비게이션 델리게 쪽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링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특정 링크가 들어왔을 때 그 링크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하냐면 did finish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완료됐다. did finish 이쪽에서 처리를 할게요. 얘는 지금 결국에 그 my 웹뷰 코디네이터잖아요. my 웹뷰 코디네이터는 my 웹뷰 코디네이터 가볼게요. 코디네이터. 얘는 결국에 my 웹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y 웹뷰 스위프트 UI죠. my 웹뷰 스위프트 UI는 뷰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뷰 모델 접근해서 이벤트를 우리는 받을 거예요. 그 퍼블리셔로 보내는 이벤트를 받을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my 웹뷰에 뷰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change URL 서브젝트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컴팩트 맵을 쓰게 되면은, 왜냐면 지금 change URL 서브젝트 가볼게요. 웹 뷰 모델에서 우리는 URL 타입을 보내요. 그쵸? 웹 뷰 모델에 URL 타입을 우리가 보내는데 이 URL 타입 안에는 URL이 있죠. URL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그 옵셔널이에요. URL 자체 지금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있을 때만 가져오게끔 하겠다. 그게 이제 컴팩트 맵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컴팩트 맵을 쓰게 되면은 그 옵셔널인 형태들은 다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그 URL 타입이죠. URL 타입에 지금 셀프가 지금 URL 타입이죠. URL 타입이 가지고 있는 URL을 나는 받겠다 이 말입니다. 싱크로 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changed URL이라고 할게요. URL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프린트로 변경된 URL. 그리고 얘는 이제 만약에 얘가 날아가게 되면은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콤바인에서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토어라는 애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을 넣는 겁니다. 이 서브스크립션은 어디 있죠? 바로 지금 코디네이터에서, 그래서 제가 서브스크립션 넣어준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마이 웹뷰에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는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콤바인에서 이제 얘가 없어졌을 때 같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는 애들도 그 메모리에서 지우기 위해서 제가 요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써서 이렇게 하게끔 해놨어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트 이동을 눌러요. 여기를 지우고 사이트 이동 누르고 꾹 누르고 정대리 웹뷰하면 어떻죠? 지금 웹뷰 쪽에서는 받은 거죠. 그래서 얘로 받은 거예요. 다시 꾹 누르고 네이버 이동 눌러요. 그럼 네이버 이동이 들어왔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를 탔을 때 우리가 URL을 호출하면 돼요.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웹뷰 디드 피니시 이거 한번 이것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지금 맥앱에서 어차피 웹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웹뷰에 로드를 하면 돼요. 어떤 URL 리퀘스트로 그 URL 리퀘스트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URL 리퀘스트 하고 어떤 URL이냐, 지금 얘가 들어오는 changed URL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이트 이동 누르고 정대리 웹뷰를 하면 여기 왔죠. 웹뷰 누르고 네이버로 이동해요. 자, 그럼 이렇게 네이버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이트 이동, 구글 이동, 이런 식으로 그 웹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정대리 웹뷰로 다시 왔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뒤로 가기 하고 앞으로 가기 하고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프레시 하고 얘는 지금 보시면 얘는 did finish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검색이 완료됐을 때 뜨는 애예요. 얘 자체가. 그러면 지금 웹 WK 델리겟 그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did start라는 게 있어요. did start provision navigation. 메인 프레임에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에 그 웹사이트를 검색을 딱 시작했다, 그 뜻이거든요. 이쪽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did start provisional navigation 이렇게 해둘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웹뷰에 뷰 모델에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웹 내비게이션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뷰 모델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그 내비게이션이 됐는지를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그대로 복사해서 내비게이션 액션에 대한 부분 처리를 할게요. 여기가 웹뷰 내비게이션 액션에 대한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웹 내비게이션 서브젝트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타입 엘리어스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웹 내비게이션 서브젝트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 이벤트가 들어오면 받는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마이 웹뷰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내비게이션 서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싱크하면 됩니다. 싱크해서 들어온 액션을 처리하면 돼요. 들어온 액션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액션이 지금 웹 내비게이션인 거죠. 자료형이. 프린터로 한번 찍어볼까요? 들어온 내비게이션 액션 이렇게 해놓고 액션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액션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면 돼요. 이거는 스위치로 할게요. 어차피 지금 액션 자체가 이넘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뒤로 가기가 된다면, 뒤로 가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웹뷰가 지금 맥이면서 들어오죠? 웹뷰가 뒤로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웹뷰를 뒤로 가게끔 하세요. 고 100.
그리고 케이스 앞으로 가기, 케이스 리프레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웹뷰가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앞으로 가라. go forward. 얘는 그냥 웹뷰 릴로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컴바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죠? 스토어로 그 매물을 관리해 주는 거죠. 서브스크립션. 자, 됐어요. 이제 그 들어오는 액션에 대한 처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웹뷰 검색 시작. 완료. 그래서 얘를 이제 이벤트를 보내는 것만 처리하면 돼요. 그거는 어디서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단에 이렇게 버튼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들이 클릭이 됐을 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컨텐트 뷰로 가서 이런 버튼들이 지금 어디 있었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웹뷰 바텀 탭바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 웹뷰 모델에 웹 내비게이션 서브젝트로 샌드를 보냅니다. 뒤로 가라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 가라고 보내죠. 그러면 새로 고침은 새로 고침 하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사이트 이동을 합니다. 쭉 눌러서 네이버 이동을 해요. 맞죠? 여기서 제가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뒤로 가게 됐죠? 다시 앞으로 가기 눌러요. 앞으로 가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아무거나 눌러요. 이렇게 여기에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릴로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뒤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 내비게이션 처리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did finish가 됐을 때, 웹에서 did finish가 됐을 때 이런 처리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웹사이트 타이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대리 웹뷰라고 상단에 돼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거 대신에 다른 타이틀을 넣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마이 웹뷰로 가서 저 웹뷰 모델에 와서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는 웹사이트 타이틀 이벤트라고 할게요. 똑같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웹사이트 타이틀 서브젝트라고 할게요. 타이틀 서브젝트 웹사이트. 그래서 얘는 자료용 그냥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 웹뷰로 갑니다. did finish가 됐을 때 다시 가볼게요. 이쪽에서 이제 사이트 로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다큐먼트의 타이틀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웹사이트 돔의 타이틀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이런 사이트를 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인 거거든요. 콤바인 커뮤니티 RX 스위프트 이런 거를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사해서 이쪽에 볼게요. 이쪽에서 타이틀 있죠. 이게 새 탭이잖아요.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HTML에 접근해서 이 타이틀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새 탭 이런 거. 자, 뭐 하하하 했을 때 이런 타이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웹뷰 지금 맥앱에서 들어온 웹뷰에 이밸류에이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큐먼트 타이틀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리스폰스랑 에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에러가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에러가 있다면 그때는 타이틀 에러 때문에 못 가져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타이틀이 있으면 리스폰스 스트링을 가져온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다큐멘트 타이틀이 있다고 하면은 셀프 이제 마이 뷰 모델이죠. 아니 뷰 모델 마이 웹뷰가 가지고 있는 뷰 모델에 접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웹사이트 타이틀 서브젝트로 보내는 거예요. 이 타이틀을 가져온 타이틀을. 자, 그러면 이 타이틀을 받는 처리는 컨텐트 뷰에서 해줘야겠죠. 컨텐트 뷰에서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애를 받을게요. 또 그러면 스위프트 UI에서는 이제 값이 변하면은 그거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테이트에서 웹 타이틀이라고 해서 해줄게요. 그 다음 얘는 스트링이고 일단 빈값으로 초기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이 정대리 웹뷰잖아요. 얘로 바꾸는 거예요. 웹 타이틀로. 그쵸? 웹 타이틀로 바꾸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러면 이제 지금 콤바인에서는 우리가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받는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on receive 이벤트를 받는다. 그거는 지금 들어온 마이 웹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타이틀 서브젝트를 받는 거예요. 얘가 주는 거는 그 받은 타이틀이죠. 웹 타이틀. 웹 타이틀을 받으면은 걔를 우리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받은 일단은 컨텐트 뷰죠. 웹 타이틀 받은 타이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에 넣어주는 거죠. 웹 타이틀 스테이트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스테이트는 값이 변하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들어온 값을 화면에 보여주겠죠. 이게 헷갈리니까 received 웹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대리 웹뷰가 떴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로 가볼게요. 이 사이트로 가보면 이 사이트 자체가 지금 정대리 웹뷰이기 때문이에요. 타이틀이 검사해서 엘리멘트를 봅니다. 그쵸? 정대리 웹뷰가 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하하 입력했을 때 이 하하하 검색이 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트 이동 눌러서 구글 이동 가죠. 구글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하하하를 입력해 볼게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하하하 검색이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웹사이트에 있는 돔 타이틀을 우리는 지금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이동하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오게 된 거죠.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얘가 뜬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웹사이트 처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웹사이트에 이벤트를 전달하고 그거를 받고 서로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심플 JS 어로스로 갈게요. 저희 정대리 웹사이트로 일단 가줄게요. 네이티브에서 호출할 메소드가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이티브 to JS 이벤트 콜을 저는 호출하게끔 설정을 해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뷰 모델로 먼저 갈게요. 웹 뷰 모델로 와서
이벤트 또 하나, 이것도 패스스루 서브젝트로 만들게요. 뭐 여러가지 이제 퍼블리셔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냥 패스스루 서브젝트로 하는 건 그냥 한번 단번에 첫 번째로 그냥 이벤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요거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티브 투 JS 이벤트라고 할게요. 네이티브 투 JS 이벤트. iOS에서 JS 함수 호출이죠. 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그리고 어떤 걸 할지, 그러니까 매개 변수도 스트링으로 제가 넣어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요거도 어디서 설정하느냐. 일단 웹뷰로 가줍니다. 마이 웹뷰에서 픽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did finish에서 하시면 돼요. did finish에서 my 웹뷰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에서 iOS에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호출할 거죠. 호출하는 거죠. 이 이벤트를 내가 보내는 거예요. 보냈을 때, 얘를 받았을 때 메시지 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됐다라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웹뷰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호출하고 하는 건 다 이런 식이에요. evaluate 자바스크립트 요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출하려는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해 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호출하려고 하는 이름이, 메소드의 이름이,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의 이름이 네이티브 투 JS 이벤트 콜이잖아요.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티브 투 JS 콜 하고, 우리 지금 파라미터도 봤죠? 메시지라는 파라미터. 그쵸? 얘를 같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도 넣어줍니다. 하나짜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내가 보낼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같이 넣어서 하고,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컴플레이션 핸들러로 뭐 리절트랑 에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let으로 다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공이 되면 native to JS 성공이라고 할게요. 성공도 이렇게 출력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스토어 같이 해줍니다. 메모리를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가 발생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에러가 있으면 실패하고, 에러를 뭐 localized description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내주려고 하면은 이제 native to JS 이벤트라는 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때 아까 만들었던 iOS에서 JS 이벤트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호출할 거예요. 얘를 여기서 우리가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특정 메소드를, 이벤트를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뷰 모델에. 그러면 웹뷰에 있는 얘가 발동이 돼서 native to JS 이벤트 콜이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OS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부분인, 그렇기 때문에 my text alert 뷰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띄웠던 게 이게 my text alert 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my text alert 뷰에서 보내기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도 웹뷰를 가져와야죠. 결국에. 그러면 environment 오브젝트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위 뷰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씬델리게이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컨텐트 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크리에이트 얼러트 얘도 이 하위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컨텐트 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environment 오브젝트 바해서 웹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웹 뷰 모델.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웹 뷰 모델에 네이티브 투 JS 이벤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글자죠?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 그거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 텍스트 스트링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iOS에서 JS를 누르고 여기에서 하하하 더미 텍스트 하하를 보낼게요. 자, 그럼 어떻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더미 텍스트 하하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웹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짠 코드 보면은 HTML 코드 보면 네이티브 인풋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이 값을 그냥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그 인풋 필드 인풋 태그에 제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더미 텍스트라는 애를 일단 기본 값이 들어가 있는데 더미 텍스트 한번 찾아볼까요? 더미 텍스트 얘를 일단은 빈 값으로 일단 할게요. 빈 값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iOS JS 다시 누른 다음에 하하 iOS에서 보냅니다. 보내기 하면은 요렇게 그 보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도 잘 찍혔죠. 그래서 iOS에서 웹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웹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얼럿이 있죠. JS 얼러트 자바스크립트 얼럿을 웹뷰에서 그 네이티브에서 감지를 해서 뭔가 얼럿을 띄운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 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는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커맨드 N 눌러서 하나 만들게요. Shift 파일 여기서 JS 얼럿 구조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알림창 에러라고 할게요. struct JS alert identifiable 해주고요. 이 얼럿을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JS 얼럿 타입이 있고 브릿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enum으로 해서 enum 타입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로 해서 제가 글자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JS alert JS 브릿지 케이스 두 개를 만들고 얘 자체가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셀프로 넣어서 내 타입이 JS 얼럿이라면 이것은 JS 얼럿으로 뜬 얼럿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럿을 띄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JS 얼럿 타입이랑 자바스크립트 브릿지로 하는 방법, 지금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브릿지가 들어오면 브릿지다, 브릿지 타입입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 프로토콜을 지금 충족하기 위해서는 얘는 고유한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유한 값은 우리가 UUID로 만들 수가 있죠. UUID는 일단은 이 스트럭트 자체가 생성이 될 때 UUID를 그냥 고유 값으로 제가 생성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러트 자체 어떤 에러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얘 타입을 제가 두 개로 나눈 거죠. 이렇게 타입은 얘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다.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로 먼저
값이 없으면 nil로 할게요. 그리고 타입을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메시지고, 뭐 메시지 없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없으면 메시지 없음. 그리고 타입은 타입이다,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타입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컨텐트 뷰 쪽에서 JS alert이라는 스테이트를 두는 거예요. 얘도 스테이트 bar에서 JS alert, 얘도 일단 옵셔널로 두는 겁니다. 옵셔널로 두고 이제 스위프트 UI에서 얼럿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쪽에 v스택이죠. v스택에서 둘게요. 여기서 얼러트 보시면은 is 아이템이 있고 컨텐트가 있죠. 그래서 아이템이 바인딩 아이덴티파이어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JS 얼러트를 아이덴티파이어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애로 만든 겁니다. 요런 거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요거로 만든 거죠. 만든 거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바인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러트에서 아이템을 넣어 줄게요. 우리가 얼럿을 띄우려고 하는 아이템은 얘입니다 하면서 바인딩 JS 얼럿 데이터를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해당하는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얼러트가 들어왔을 때는 얼럿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익스텐션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얘는 우리가 텍스트 얼럿을 만드는 거죠. 텍스트 입력 알림 창이죠. 얼럿 창이죠. 창인데 이거 말고 그냥 얼럿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매개 변수로 일단 얼럿을 받을게요. 얼럿은 JS 얼럿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게 들어오면 이제 스위프트 UI에 얼러트 뷰를 띄울 거예요. 이렇게 얼러트. 그리고 이 얼러트 뷰는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랑 메시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텍스트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얼러트 자체에다가 다 만들었죠. 그래서 얼러트가 가지고 있는 타입에 보면은 제가 디스크립션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얼러트 보시면 얼러트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이 타입이죠. 이 타입이 결국에는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타입에 따라서 디스크립션을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을 이 타이틀로 얼러트의 타이틀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메시지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얼러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여기 보시면 메시지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죠. 생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디스미스 버튼은 요거도 이제 텍스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디스미스 버튼은 디폴트로 할게요. 디폴트로 해서 라벨 액션 텍스트 확인이라고 해주고, 이게 들어갔을 때는 뭐 프린트해서 알림창 확인 버튼이 클릭되었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이 create alert은 요 위쪽에서 이 JS alert의 값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JS alert은 언제 받죠? 우리가 이 뷰 모델에서 이벤트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지금 JS 아직 설정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보내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얼럿이 들어오면 이벤트 보내기 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JS 얼럿 이벤트라고 할게요. 요것도 이제 패스스루 서브젝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태만 다른 거죠. 자료형이. 얘가 JS 얼럿 형태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보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설정해야 되죠. 이렇게 똑같이 언리시브 하면 됩니다.
리시브에서 JS 얼러트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JS 얼러트 이벤트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를 스테이트에다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에 넣어줘야 JS 얼럿은 JS 얼럿이다. 이렇게 넣어줘야 지금 이 JS 얼럿이 값이 없는 형태인데 값이 있어지니까 얼러트 요쪽에서 그걸 이벤트를 받아서 얼럿을 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를 받는 처리는 우리가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얼럿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를 호출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웹뷰에서 우리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네이티브에서 웹뷰를 호출했죠.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iOS에서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호출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웹뷰에서 우리를 호출했을 때 그때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죠. 웹뷰에서 우리를 호출하는 형태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요 HTML 보시면 제가 JS2 네이티브 이벤트 콜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요거를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JS 그 윈도우 웹킷 메시지 핸들러스 돼 있고 콜백 핸들러 포스트 메시지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콜백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브릿지거든요. 콜백 핸들러가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릿지 방식으로 우리를 호출하는 거예요. 콜백 핸들러란 이름으로 이 세팅은 우리가 아까 다시 웹뷰로 가볼게요. 마이 웹뷰에서 우리가 지금 웹뷰 JS에서 iOS 네이티브를 호출하는 메소드들이 여기 타는 거예요. iOS 네이티브를 호출 이쪽을 타는 겁니다.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이 브릿지 이름이 콜백 핸들러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 콜백 핸들러라는 브릿지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온 메시지의 이름이 그대로 제가 복사할까요? 콜백 핸들러라면 이거는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제 제이슨 데이터가 웹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싱을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받은 데이터가 스트링 메시지 바디 딕셔너리로 일단은 받습니다. 딕셔너리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리시브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호출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스위프트 UI 웹뷰에 가지고 있는 뷰 모델에 접근해서 JS 얼럿 이벤트를 보내는데 JS 얼럿을 여기서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생성하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보면은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리시브드 데이터가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내요. 지금 샌드 데이터가 그 HTML에서 메시지라는 키로 키 밸류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키로 요 값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메시지 딕셔너리는 received 데이터 키로 꺼내야 되죠. 그 키가 지금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 얘를 가져와서 얼러트로 띄우겠다. 그리고 이 타입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얼럿이 아니라 브릿지로 우리는 얼럿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js 브릿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JS에서 우리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요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JS에서 네이티브로 전달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JS에서 보냅니다.
하고 네이티브로 전달합니다. 어떻죠? 지금 브릿지로 들어왔죠. 이쪽에서 이제 콜백 핸들러 이쪽으로 와서 이런 딕셔너리 타입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이벤트를 우리는 지금 웹뷰에서 뷰 모델에 JS 얼럿으로 보낸 거고, 이걸 보낸 거를 컨텐트 뷰 쪽에서 뷰 모델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가 뷰 모델을 받아서 이거를 값이 생기니까, 이 스테이트 값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얼럿이 뜬 거예요. 크리에이트 얼럿으로. 그래서 브릿지 타입입니다가 지금 찍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웹뷰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를 네이티브를 호출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단순한 JS 얼럿일 때, 자바스크립트 얼럿일 때를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마이 웹뷰로 가셔서, 요거는 UI 델리겟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UI 델리겟, 자바스크립트에서 웹뷰를 감지하는 형태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펑션에서 run 자바스크립트 얼럿 패널 메시지가 있어요. 그쵸? 얼럿 패널 with 메시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찍어줄게요. 일단은 웹뷰 자바스크립트 얼럿 패널 with 메시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컴플레션 핸들러가 이스케이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호출해 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얘를 꼭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이벤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얼럿이 떴습니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 UI 뷰에 뷰 모델에 JS 얼럿 이벤트를 우리는 보내는 겁니다. send.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얼럿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넣어서 그냥 보낼게요. 메시지는 지금 맥에서 들어온 메시지 넣어주고, 자바스크립트 얼럿 타입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얼럿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일반적인 show alert 이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얼럿 돼 있죠. 그래서 send, 요거 알림 띄우기를 누르면 얘가 뜨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거 send 버튼 누르면, 이거를 누르면 아이디가 send라서 이 버튼 알림 띄우기를 누르면 알림이 뜹니다. 그냥 단순한 JS 얼럿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냥 얼럿이죠. 얘가 뜨게끔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JS 얼럿입니다 하고 알림 띄우기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일반 얼럿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웹뷰를 저희가 로드할 때 중간에 인디케이터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로딩 인디케이터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로딩 인디케이터 자체도 일단은 UI뷰 레프리젠터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커맨드 N 눌러서 로딩 인디케이터 뷰라고 제가 만들게요. 임포트 스위프트 UI를 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UI 키도 해줄게요. 스트럭트 로딩 인디케이터 뷰 해주고 UI 뷰 레프리젠터블 할게요. 얘는 그러니까 UI킷의 UI뷰 레프리젠터블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make UI 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값이 변할 때 돌아가는 다시 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UI 뷰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컨텍스트 UI 뷰 레프리젠터블 컨텍스트 제네릭으로 그냥 셀프를 해줄게요. 셀프를 해주시고, 얘가 반환되는 값이 UI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UI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를 리턴 할 거예요.
이렇게 is animating true를 일단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is animating이 true라면 지금 들어온 UI 뷰 요거도 이제 UI 뷰 타입이 아니라 UI Activity Indicator 뷰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텍스트도 얘로 해줍니다. 얘를 UI 뷰 Start Animating을 해요. 그게 아니면 UI 뷰 Stop Animating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UI 뷰의 색깔을 스타일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은 UI 뷰의 스타일은 Activity 뷰 컨이죠. UI Activity Indicator 뷰인 거죠. 라지로 하고 이제 UI 뷰의 컬러는 컬러는 외부에서 넣을 수 있도록 할까요? 컬러는 기본적인 컬러를 제가 화이트로 할게요. UI 컬러니까 UI 컬러 일단 UI 컬러를 이렇게 하고요. 이 로딩 인디케이터 뷰를 담을 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딩 스크린 뷰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로딩 스크린 뷰 올려주고 얘도 올려주고 임포트 스위프트 UI 해주고 로딩 스크린 뷰 그런 다음에 로딩 스크린 뷰 해서 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해줘야죠. 그 다음에 Z 스택을 해서 일단 얼라인을 센터로 할게요. 얼라인 센터를 잡아주고 그 뒤에 있는 클로저 부분 여기는 일단은 컬러를 블랙 컬러 블랙을 해주고 이제 오파시티를 둬서 제가 뒤에를 좀 어두운 색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엣지 이그노링 스페이스 에어리아를 올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로딩 인디케이터 뷰를 넣어줄 거예요. 컬러 그냥 안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이 로딩 스크린 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쪽에서 얘도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는 이제 컨텐트 뷰에서 동일하게 JS 얼럿 요런 거 했던 것처럼 should show 얼럿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웹뷰가 로딩 중인지를 하는 거예요. is 로딩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기본값을 false로 하고요. 그러면 웹뷰 모델에 가서 이제 로딩 여부를 판단하는 애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hould show indicator 패스로 서브젝트에서 불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 로딩 중인지 웹사이트가 로딩 중인지를 체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 델리겟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거는 마이 웹뷰로 가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did start provision 돼 있죠. 그쵸. 요게 이제 시작이 될 때 웹이 시작이 될 때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뷰 모델에 should show 인디케이터를 send를 true로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로딩 중이다. 로딩 중 알리기 로딩 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id commit 됐을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did commit 요것도 웹뷰 did commit 델리겟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도 이제 이때도 아직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뷰 아직 로딩 중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did finish가 됐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난 거거든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마이 웹뷰의 뷰 모델에
should show loading 인디케이터를 send로 false를 해주는 겁니다. 이미 로딩이 다 됐기 때문에 로딩이 끝났다고 알리기. 이렇게 알려주고, 아니면 이제 웹뷰 로딩이 안 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id terminate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did terminate, 웹 컨텐트 요 처리 자체가 끝났을 때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얘가 됐을 때도 끝났다라고, 로딩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did fail 있어요. 웹이 로드가 안 된 거죠. did fail, 요거 됐을 때도 끝났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웹뷰에 did fail이 호출됐을 때도 로딩 끝났다고 알려주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프로비전이 안 됐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도 did fail 프로비전을, 내비게이션 프로세스 중에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때도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딩이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벤트를 받는 처리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onReceive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대로 제가 복사하고 여기다 놓고, 만약 웹뷰에 should show indicator라는 is loading, 로딩으로 바꿀게요. is loading을 이렇게 넣어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is loading에 넣어주는 거죠. is loading이 state로 is loading을 넣어주고, 그 퍼블리셔로 받은 로딩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show alert 했던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만약에 is loading이면, 로딩 중이면 그 로딩 스크린, 로딩 인디케이터 뷰를 보여주면 됩니다. 로딩 스크린이었죠. 로딩 스크린 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Z 스택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최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로딩 중이면 얘가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볼게요. 자, 로딩 중일 때 이렇게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사이트 이동 눌러서 네이버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아무거나 눌러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 중일 때 이런 표시가 뜨는 거예요. 구글로 이동해도 이런 식으로 그 로딩 상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뤄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